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9일 종목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또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비만약 테마는 뭐랄까 계속 확장됩니다. 확장. 그러니까 뭐 돌아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듯이 관련주들이 다 올라갑니다. 오늘도 새로운 그 비만약 관련주들을 얘기해 주면서 다음 주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아찔한 거는 이제 외환 보유액이 400억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저번 달, 그러니까, 50만 달러인가? 그 정도를 썼죠. 그래서, 여기, 환율 방어에 그러면서 4천억 달러 붕괴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IMF나 이런 데서 최소한 공고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6천억에서 많게는 뭐 7천억까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4천억 달러 정도는 유지하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달러를 우리는 달러를 수출해서 벌어들여야 됩니다. 수출해서. 근데 수출이 적자죠. 그리고 다달이, 다달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하는 제일 큰 부분들은 이제 석유화학 관련, 원유 같은 거, 그러면서 곡물부터 다양한 거를 수입합니다. 자, 수입하게 된다는 건 달러를 쓰는 거죠. 쓰는 것도 더 쓰는 거는 고정돼 있죠.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그 에너지 정책으로 지금 이 원유 값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지금 50달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40달러도 됐다가 그나마 그래서 버티는 건데 이 수입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3개월치 정도를 수입합니다. 3개월. 그러니까 재고량이 항상 원유나 이런 거는 3개월치 정도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달러가 없다 그러면은 3개월 후에는 못 수입하는 거죠. 그죠? 3개월치를 대체로 쓸 양을 이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달러가 풍족하고 뭐 우리가 가면은 뭐 주유소가 다 있고 기름이 있지만 사실은 되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뭔가 쇼트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좀 큰일 날 수 있죠. 다만 환율은 이 대만 달러, 대만의 이제 뭐 생명보험사들 뭐 이런 데서들이나 뭐 그런 데서 달러를 많이 던졌죠. 달러를 던지면서 물론 이제 대만 달러도 샀지만 대만 돈도 샀지만 그러면서 그 돈으로 원화나 뭐 위안화든 뭐 하여튼 원화도 좀 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원화 달 환율이 확 떨어졌었죠. 1,300원대로. 다행히 그것 때문에 환율이 지금 1,410원 이 정도 다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대만의 그러한 뭔가 미 국채를 팔면서 환전을 그 생보사들이 안 해줬다면 대만도 그 이득이 난 거를 다 웬만하면 미 국채를 많이 사놨죠. 그래서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저금리 뭐 하면서 달러 약세를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해지용으로 미리 판 거죠.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 기사가 나오면은 어, 달러 환율이 한 1,500원은 그냥 뛰어넘는다고 다들 봤는데 그거를 방어해 준 게 이제 그 대만에서 생보사에서 달러 팔면서 원화를 좀 그 판돈으로 원화를 좀 사서 다행히 환율을 좀 안정된 거죠. 그러면서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율을 보시면 이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훅 떨어질 때, 우리 쉴 때 떨어질 때가 그 이제 대만 생보사에서 이제 딱 그 채권을 팔았죠, 미국채를. 그러면서 그 판돈으로 원화도 좀 사주고, 뭐 자기네 뭐 하여튼 아시아 통화들을 좀 사줬죠. 자신들 대만 달러만 사면은 이제 너무 환율이 떨어지니까,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 그러한 이제 한마디로 원화 약세 요인이 있죠. 4천억 달러가 붕괴됐죠. 근데 다시 오늘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말하라고 보고서나 뭐 그런 보고서들 보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면서 뭐 무역 적자 두 가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약달러를 하려고 그러죠. 약달러. 그죠? 예, 약달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금리도 내리려고 그러고 약달러를 하려고 해요. 약달러. 그래서 이제 금리도 내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원체 그 펀더멘탈이 너무 약해져서 이 지금 참 애매한 환율 시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그 어디죠? 미국의 그 투자은행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1,500원대 정도의 환율을 갈 거라는 또 그런 기사가 또 나온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보고서인데. 근데 이제 뭐 트럼프가 하는 방식이 만약에 적중해서 돌아간다면 그 미국의 이제 달러는 원화 절하르라고요. 달러는 원화 절하르라고요. 떨어뜨리고 원화는 절상을 하겠죠. 절상. 그죠? 뭐 여기에 따라서 뭐 원화뿐만이 아니라 엔화하고 위안화까지 같이 다 절상을 하려고 합니다. 절상을 하는 이유는 수출을 한마디로 미국이 이제는 우리가 제조를 해서 니네들도 좀 우리 거를 써라. 뭐 이런 얘기, 이런 거죠. 수입을 해라. 한마디로 이제 수출국보다는 수입국이 좀 되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달러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환율이 쳐야 될 때인데 미국에서 지금 한마디로 약달러를 하면서 환율을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달러가 갖고 있는 맹점, 우리나라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펀드멘탈이 약하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를 지금 뭐 막말로 뭐 물론 이제 중국과 일본 또 대만 이런 데들이 투매를 한다는 거는 좀 힘들죠. 왜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빚도 다 국채로 미국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할 거 아닙니까? 투매를 하면.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절을 할 거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 뭐 막말로 그 대신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헤지펀드나 뭐 이런 그 아니면 지금 생명보험처럼 국가 그 중앙은행이 아닌 국책은행이 아닌 뭐 이런 다른 기관에서 그 사기업이나 이런 헤지펀드들이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금융회사 채권들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환율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뭐 막말로 헤지펀드 같은 데는 그 레버리지를 쓰고 막 이러기 때문에 마진콜이나 이런 거가 안 당하려면 미리 던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젠가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만 생명보험사가 먼저 던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계속 던질 수 있겠죠, 누군가는. 원체 미 국채도 많고, 국채를 보유한 데 중에서 뭐 국가 기관이 아닌 이상은 사기업이나 헤지펀드들은 당연히 던질 수 있죠. 수익을 위해서. 뭐 한마디로 내 주가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뭐 국가나 뭐 그런 걸 보겠습니까? 개인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채권 투매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어디서 나온다? 헤지펀드하고 개인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기업이 아닌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그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는 국채를 좀 많이 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우리나라 대비,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는 100%막 2,000원까지도 막 열려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이런 약달러 정책으로 이게 못 가고 지금 떨어졌다 뭐 지금 막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쇼트라도 켜도 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뭐 몇 달 안에 이렇게 튄다고 해도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렇죠? 미 국채에 어디든 헤지펀드든 어디든 그
달러 약세는 정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튈 수도 있다. 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튀었다가 빨 수도 있다. 근데 급락시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락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게임이기 때문에 달러를 뭐 사고 팔고 얘기는 이제 못 하겠어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 환율 방어를 안 했다면 지금 저는 2,000원은 넘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환율 뭐 국민연금 갖고도 방어를 했죠. 예, 그러면서 뭐 달러를 다 쓴 거죠. 예, 그러면서 어쨌든 1,400원, 1,500원 선은 지킨 거죠. 그죠, 밑으로.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좀 애매한 위치가 됐죠. 미국의 정책 노선이 그러니까 달러를 절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그거와 맞물려서 또 우리나라 자체의 펀드멘탈은 약해도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환율 예측이 애매해졌습니다. 애매해졌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또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상한가를 어제 갔는데 위고비 수혜, 예, 큐라티스, 라피스, 대화제약, DXDX 등 비만 치료제주 강세. 어제 기사예요, 어제. 근데 블루엠틱은 위고비를 이제 판매한답니다. 위고비를 블루엠텍은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에서 4월 한 달 동안 60억 원의 위고비 유통 매출을 담당, 전월 대비 500%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상한가 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블루엠텍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위고비의 그 온라인 판매를 하는, 예, 매출이 커지겠죠. 위고비가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죠. GLP 완기반. 자, 블루 엠텍이 어제 상한가를 갔고 오늘은 이제 12% 정도 갔죠.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뭐 기사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거의 끝발이겠죠. 그죠? 여기 이격도 좀 크고요. 물론 다시 눌렀다가 뭐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우선은 좀 이제 쉬었다 가겠죠. 그죠? 이격도 많네. 여기 이런 데 다 이격이죠. 이거 다 채워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많이 빠지겠네. 블루엠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위급이 위탁판만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요번 상승은 요거를 못 들었어요. 요거. 최고점. 요거 신규주인데 요걸 못 들었죠. 그래서 아마 이걸 못 뚫고 이렇게 그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걸 다시 뚫으려면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위고비 매출이 좀 올라가는 건 있어서 실적이 이제 시총이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차트를 봤을 때는 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똥바가지를. 그죠? 그래서 다음 달에 또 큰 상승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다음 달에 뭐 더 팔리고 그러면. 그 시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위고비 매출에 따른 그런 영업이익이 엄청 증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아마 또 아마 다음 달에 또 증가한다면 뭐 이런 구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달이라도 이렇게 최소한 예, 그렇게 봅니다. 자, 블루엠테 자 계속 이렇게 가는지 그런 분들은 이제 손절가 잡고 한번 저기 매매 급소를 노려서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루엠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자의 또 위거비 관련돼서는 이 깁스파마가 있습니다. 깁스파마. 이 국내 유일 영장류 비만 경구제 임상중. 아니죠. 이 뭐죠? 일동제약이 있죠. 일동제약. 네, 빅파마들 관심 집중 6월에 공개를 한답니다. 자, 그렇죠? 킵스파마라는 회사가 비임상정이에요. 아직 임상을 안 했습니다. 그죠? 자, 경구용으로 지금 굉장히 이 빅파마들의 이 눈독이 경구용 펩타이드 시장, 그러니까 GLP-1 기반의 GLP-1 기반의 그죠? 그리고 계속 시장이 엄청나게 130조까지 2030년에 커지는데 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드 1, 2가 비만 치료제 선두주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러면서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GRP1을 개발하는 거는 이 편리성과 경제성, 비만약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이게 이제 저분자 화합물, 그죠? 이 생체 흡수율이 경구용으로 만들었을 때 주사제의 100배 이상의 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제로는 그냥 뭐 딱 한 방 넣으면 끝나는데 경구용은 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100배를 먹어야 됩니다. 100배. 주사제 한 방 대신 뭐 한마디로 배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 경제성, 흡수율에 따른 펩타이드의 경구 입으로 먹었을 때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지만 경제성이 해결이 되겠죠. 그게 높아야지만 살이 많이 빠지겠죠. 펩타이드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있는데 이 리벨서스라는 게 이제 노보노 디스크의 그 뭐죠?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가 이 리벨서스라는 이 제품의 흡수율을 갖고 이제 상용화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리벨러스 상용화를 위해서 노보디스크 미국 기업인 바이킹 테라푸티스와 국내엔 이제 D&D 파마텍이 있고 또 인벤티지랩도 있죠. 이 사람이 인벤티지랩을 빼먹었네요. 그죠? D&D 파마텍과 인벤티지랩은 동물 임상을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뭐 있죠? 라파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파스제로다가, 마이크로니들 패치, 이걸로다가, 일상이 완료됐죠. 30명을 상대로. 그래서 흡수율이, D&D 파마텍이 5%, 인벤티지가 24%, 그 다음에 라파스가 30% 정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시면은 이게 전임상, 아직 임상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일상도 이제 신청을 안 한 건데.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 중 유일하게 영장류 임상, 그죠? 영장류 임상의 6월 그러니까 6월 달에 결과가 좋으면 일상을 신청하겠죠, 식약처에. 킵스파마가 사실상 뭐 유일하다. 그죠? 그래갖고 얘네 흡수율이 경구용 인슐린에서 35%, 설치류, 동물 대상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죠. 노보노 디스크는 1% 미만이에요. 그래서 근데도 삼상으로 연말에 일라엘이 1, 2랑 같이 누가 먼저 세계적인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냐를 통해서 먼저 그 1등을 하려고 어거지로 넣는 거죠. 근데 사실은 흡수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노보노 디스크는 좀 안 될 확률도 높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물론 얘가 이제 킵스 파마가 6월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결과가 좋다면 임상이 들어가겠죠. 근데 전임상인데 얘를 많이 올렸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킵스 파마가 전임상 단계에서 이 뭐야 이 흡수율이 이 생체 흡수율이 35%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거죠. 거의 라파스하고 비슷한 그 상황이죠. 근데 얘는 경구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경구용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자, 얘 6월 달쯤에 엄청 갈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경구용으로 35%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전임상, 영장류 상대죠. 인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있지만. 자, 한번 그러면 차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제가 이제 유료 회원님들한테는 이 킵스파마까지 포함해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되게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더 이런 무료로 다 뭐 정리된 자료를 좀 이렇게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뭐 다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킵스파마는
전 임상, 아직 임상도 이제 신청을 안 한 단계, 그죠? 일상도 신청을 안 한 단계, 6월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6월에. 자, 이런 상황인데, 얘는 흡수율, 경구용으로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100배를 넣어야 됩니다, 주사제에. 현재는. 그죠? 경구용으로 36%가 나왔습니다. 엄청 세게 나온 거예요. 경구용으로. 그죠? 경구용으로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허가받으려는 게 1% 미만입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 대신 얘는 뭐죠? 인간이 아닌 유인원이에요. 유인원. 원숭이죠, 원숭이. 인간하고 비슷한. 유인원 상대로 다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세네, 이게. 경구용으로 굉장히 센 겁니다. 현재 나온 것 중에. 이 저분자, 이, 뭐야, GLP-1이 흡수력이 떨어져요, 흡수력이. 이 먹었을 때. 자, 여기 킬스파마 차트를 보십시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똑같이 갔어요. 지금 뭐랑 똑같이 갔냐? 지금 뭐야, 계속 관련된 인벤트리 랩이나 또는 지금 오늘은 빠졌지만 인벤트리 랩의 약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 또 그러한 회사들 대표적인 게 이제 큐라티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갔죠. 자, 키스파마는 그 36% 전임상 유인원 그 재료를 갖고 6월에 뭔가 발표한다니까 뭐 이렇게 다시 빠졌다가 6월쯤에 막 이렇게 쭉쭉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을 신청할 때가 많이 가요. 그 다음에 허가가 나면 또 많이 가는데 허가 나려면 임상 신청하고 뭐 길어야 짧아야 8년에서 길으면 12년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뭐야 바이오 뭐 촉진법이라고 해갖고 이 2상이나 3상 중에 하나를 뭐 면제해주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뭐 한 4에서 5년으로 줄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죠. 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첨생 뭐 어쩌고 의료법에서 이 기간을 이제 짧게 해줍니다. 예,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자, 킵스파마를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일봉도 이렇지만 주봉도 이렇고요. 자, 월봉을 봤을 때 계속 연속으로 해서 조정 주면서 5일선을 찍으면서 자, 4,160원. 자, 4,160원. 대체로 한 4,500원이겠죠. 4,500원부터 해서 현재 최고가는 한 13,000원 정도 간 것 같네요. 13,000원. 그죠? 그러면은 거의 4, 4, 32. 거의 한 3배 정도를 갔습니다. 앞으로 더 갈 차트죠, 이게. 그죠? 여기서 좀 조정이 하루나 뭐 이번 달에 좀 있으면 다음 달에 이게 쭉 올릴 수도 있겠죠. 6월 달에 결과가 좋게 뭐 나온다면, 그죠?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얘도 잘 봐야 되겠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면 이건 꽝이고요.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뭐 전번 고점을 상대해서. 자, 깁스파마. 예, 그래서 어쨌든 전임상 단계지만 흡수율이 현재 1%도 안 되는데 얘는 36%가 나왔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깁스파마였습니다. 자, 라파스가 이제 시간에 조금 빠지고 있네요. 이렇게 끝났었죠. 1% 정도 상승해서. 자, 오늘은 음봉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죠? 음봉 만들었죠. 계속 여기서부터 음양, 이제 양이에요. 그죠? 얘는 조만간 이 5일선과 이격을 벌이면서 쭉쭉 올라갈 때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가 요번에 이제 뭐야, 한국 바이오 대전인가, 뭐 거기에 이제 킨텍스에 왔는데, 자, 노보노디스크와 면접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는 만나겠죠. 그죠? 그럼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결과가 있겠죠. 제일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이 마이크로이들 패치제 사람 상대로 해서 위고비로 일상을 끝냈는데 흡수율이 35%인가? 네, 35%인가 나왔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혹시라도 기술 이전이 된다.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이 된다. 그러면 초대박이 나는 겁니다. 초대박이 나는 거죠. 그죠? 초대박이 나죠. 예. 기술 이전이 안 되고 그냥 뭐 어, 그렇다. 그러면은 별로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얘도 보시면 요번 달이나 뭐 이럴 때 뭐 어쨌든 이거 치고 쭉 올릴 수 있겠죠. 많이 가면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죠. 자, 그러려면은 기술 이전 계약이 돼야 됩니다. 자, 기술 이전인데, 자, 원천 기술로 싸우는 애들. 지금은 이제 대세가 경구형이죠. 주사제에서 이제 경구형으로 바뀌는데, 경구형에서 중요한 거는 이 흡수율이라는 겁니다. 흡수율. 경구형이 주사보다 100배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약을 배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사 한 방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약값도 비싸고,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려고 그래요. 경구용으로 개발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 일동제약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비임상적인 좀 전에 얘기했던 회사인 그 킵스파마 같은 회사가 나온 겁니다. 킵스파마, 그죠? 파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일동제약도 지금 유일하게 경구용으로 GLP-1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데 일상을 지금 뭐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죠. 뭔가 일상에 대한 확신, 흡수율이 뭐 좋다거나 그런 것만 나오면 일동제약도 최소한 바닥에서 3배는 갈 상황이에요. 그죠? 원천 기술에 대한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천 기술은 이렇고요. 이 경구용이 대세다. 근데 경구용을 일주일에 한 번 복용 또는 파스제로 바꾸는 패치로. 자, 이러한 것들을 경쟁하는 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아까 봤던 이제 인벤트리 랩이나 또는 뭐죠? 아, 라, 네, 디엔틱 파마텍이죠. 제가 디엔틱 파마텍 이름을 자꾸 까먹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일주일용으로 개발하는 게 이제 DNT 파마텍, 또 인벤티레, 그 다음에 라파스가 있죠. 라파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제형을 바꾸는 더 뭔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보다 매일 경구용으로 먹는 게 주사제보다 편한데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더 편하죠. 그죠? 그래서 D&D 파마텍은 흡수율이 5%, 인벤시력은 24%죠. 자, 근데 패치제 붙이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만약에 뭐 위고비가 원체 대세니까 위고비를 개발했을 때 물론 먹는 거를 많이 선택하겠지만 주사제도 할 거고 파스로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도, 제형을 바꾸는 파스제도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제는 경구용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세가 경구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라파스는 이번 주나 돌아오는 주나 다음 주에 노보노디스크와 뭔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계약이 없다면 꽝인 거예요. 별로 올라갈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경구용에 관련된 경구용의 제형을 바꾸는 그런 회사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게 더 편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자꾸 편의성을 바꿔주면서 새로운 임상을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라파스 차트를 보시면 갈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어느 정도는 갈 차트입니다. 다 주봉도 보시면은 자, 뭐 5일선 찍 좀 빠졌다가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위치죠. 다음 주에. 그죠? 아니면 요거 찍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계약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자, 그래서 시세를 먹으시라. 어쨌든 지금 비만약 쪽으로는 지금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온다. 지금 시세가 안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일동제약 하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딴 거 보겠습니다. 자, 원품물산은 뭐 빨리 넘어가죠. 오늘 많이 눌렀죠. 예, 많이 윗꼬리 달면서. 이제 뭐 거의 요렇게 요거 타고 가려고 그럽니다. 21선 이제 뭐 올렸다 뺐다 하면서
타고 가다가 이제 이걸 조만간 뚫겠죠. 요거 최고까지 뚫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이제 확실히 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품물산도 지금 뭔가 시세가 오늘도 거래량이 좀 터졌죠. 시세가 오고 있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딱 5일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냥 계속 위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최소한. 원품물산 다음 주 급등! 등! 자, 보라티알 역시도 이제는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이렇게 다시 올릴 수 있죠. 그죠? 이번에 올리면 좀 이걸 넘을 수밖에 없죠. 자, 보라티알 유통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올릴 자리다. 자, 신사업인 화장품 사업을 발표하면 2배 이상은 간다. 그죠? 주봉상 도지다. 도지. 다음 주에 이렇게 갈 확률이 높죠. 좀 못 빠졌다가 다시 가든. 어쨌든 보라티알도 다음 주 급등! 급등! 돈을 사셔야죠. 오늘 돈을 박아서 샀어야죠. 보라티알도 이제 2차 상승합니다. 지금 봤던 원품물산과 똑같이 보라티알도 이 눌림목입니다. 일봉상 보면 정확히 눌림목이죠.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눌림목이 이제 끝나간다. 예, 끝나갑니다. 자, 보라티알이었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은 어제 하루 이제 정지가 됐었는데요. 인벤티지 랩은 이제 뭔가 계약이나 이런 게 나올 때 한 번 더 쏠려고 합니다. 이제 5일선과 거의 붙었죠.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더 가려고. 최소 한 번에서 2번 더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위로 더 열려 있습니다. 요번에 아주 제대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번에 제대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 근데 봤을 때 또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수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주봉상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여기서 좀 이렇게 깔짝깔짝거릴 수도 있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올렸다가 뭐 뺐다가, 그죠?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 다음 주에 이거를 넘어줘야 돼요. 이걸 못 넘어주면 이거 중요한데요. 이걸 못 넘어주면 수렴이에요, 수렴. 그러면 뭐 최소한 뭐 앞으로 큰 공시가 하나 나오지 않는 이상 얘도 역시 노버너디스크와 뭐 미팅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 제형 방법 경구형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걸로 이제 바꿔주려고 그러죠. 예, 그거를 노보노디스코와 이제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동물 임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그런 게 나오면 또 급등할 수도 있는 위치죠. 예, 그런데 우선 차트상에는 수렴할 확률도 높다. 예, 그러면은 상단과 하단이 거의 비슷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큰 상승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차트예요. 예, 인벤치 랩이었습니다. 우선 인벤치 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12,000원인가 14,000원부터 뭐 6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4배 정도 갔다고 봐야 되죠. 저점 대비. 그죠? 그래서 이제는 좀 조정이 이렇게 수렴하면서 조정이 올 확률도 높아요. 끝없이 가기엔 좀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약간 가격적으로는 이제 조정 구간이 와야 될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인벤치 랩이었습니다. 네, 아이윈 플러스가 1,000원을 찍고 반등 벌써 50% 올라왔습니다. 이 저점에서 그죠? 반등을 1,000원을 찍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뭐 다음 주에도 또 갈 차트죠?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간다면 3,000원은 넘기겠죠. 그죠? 전번에 2,000원 찍고 왔으니까 요번에는 3,000원은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온 플러스가 추세를 다시 바꾸고 있다. 예, 아이온 플러스였습니다. 자, 아이온 플러스도 지속 상승하죠. 상승으로 턴하더니 HVM도 지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주항공주의 대표주죠. 하나 에어로 서비스, 에이로, 하나 에어로 보스인가요? 하여튼 뭐 그거와 대표주인데 HVM도 우주항공 군사 관련주죠. 자, 이제 5일선을 강통을 했습니다. 월봉상.
더 갈 겁니다. 요번 달. 그래서 이제 HVM을 이 가격에 산 사람들이 정말 뭐죠? 승리자죠, 승리자. 앞으로 뭐 갔다가 또 다시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언젠가 이거를 넘어갈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신공장도 돌아가면 매출도 연말이 갈수록 엄청 커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 남이 안 살 때 이럴 때 샀어야 된다. 제가 계속 이걸 보여주면서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던 건 단순한 거죠. 우선은 요 5일선과의 그때 여기 좀 있었을 때 요만큼 갭을 메꿀 거다. 자, 메꾸고 이제 관통까지 하죠. 굉장히 센 거예요. 바닥에서. HVM이었습니다. 우주항공 테마예요. 자, 그러면서 제노코 역시도 차트를 만들고 있죠. 우주항공 테마, 제노코가 멋지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큰데, 요거를 한번 때려 맞아야죠. 다음 주라도 이렇게 때려 맞으면 다시 빠지겠죠. 예, 그러다가 다시 뚫을 수가 있겠죠. 자, 제노코가 다시, 얘 역시도 우주항공주로 지금 날아가려고 그러죠. 차트 보면 멋집니다. 이 월봉 이거 다 모였어요. 다 모였습니다. 단기에. 으쌰, 으쌰. 이런 게 안 보이시면 주식하면 안 돼요. 주식하지 마시라고. 내 방송도 보지 마요. 이런 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째놓고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캠퍼스 N이 있습니다. 자, 캠퍼스 N은 그동안 빠진 거. 이날 엄청난 급락을 했는데 이걸 지금 다 살리고 있습니다. 다시. 그죠? 과연 여기까지 뛰어넘을까? 아, 저는 수렴한다고 봅니다. 수렴. 여기 다음 주에 이렇게 딱 맞고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어디까지 갔다가. 자, 캠퍼스 엔도 이렇게 2차 상승까지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뭐야, 저걸 뛰어넘긴 좀 쉽지 않죠. 이걸 뛰어넘으면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오는 거죠. 과연 근데 이거를 뛰어넘을 만한 회사가 STO를 한다고 그러지만 얘네가 STO를 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자, 캠퍼스 N이 어쨌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꽤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자, 캠퍼스 N, STO로다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한다고 그럽니다. 자, 캠퍼스 N이었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장중에 그래도 한 2% 상승한 것 같은데, 아, 빠졌네. 어쨌든 간에 얘 역시도 차트를 계속 이제 만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아가리를 벌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려고 하죠.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얘도 별로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박스권이었는데 이걸 뚫어서 이제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STO 관련돼서는 사실은 선두주자죠. 근데 이제 시총이 좀 무거워서 늦게 돌아가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얘도 한 만 원대까지는 최선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안전합니다. STO 관련주들이 STO 법제화가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가 뭐 끝나고 그러면. 그 전에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한가로워야지 일을 하죠.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올릴 겁니다. 올리면 그때쯤엔 주가가 막 날아다닐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갤럭시 모니터도 최소한 2만 원 이상은 갈 거라는 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그냥 적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또 우리가 캠퍼스 N도 있고요. 또 핑거 그죠? 아, 핑거죠, 핑거. 핑거. 또,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이 있습니다. 갤럭시 SM. 또, 뭐, 많습니다. 아, 뱅크웨어 글로벌.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뭐죠? IT 아이즈. 이런 회사들이 지금 조정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정 중이죠. 얘네들도 많이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을 주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조정이 끝나면 다시 상승할 겁니다. 근데 신용이 둘이가 거의 9%대입니다. 9. 몇 %대예요. 10%까지도 갔었는데 신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지, 신용을 다 털고 할지, 아니면 그냥 데리고 올라갈지 저도 관심이 지금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갈지. 어쨌든 시세는 다 한 번 1차적으로 주고 지금은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STO 관련주는 하나는 꼭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6월 이후 뭐 이게
언젠가는 올해 안에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STO 관련주들을 한 개는 꼭 사서 물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이런 게 뭐 지금 가격에서도 2배 이상 다 상승할 여력이 보입니다. 기왕이면 종목별로 저점에 들어가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이 정도 자세히 했다면 괜찮은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일요일에는 또 유료 회원님들과 마저 다 못한 얘기들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음 주도 개별주입니다. 오로지 제가 봤을 때 개별주는 대박장입니다. 계속 대박장이 너무 일단 그동안 안 자, 그리고 2주에서 3주, 길게는 뭐 4주까지도 가지만 2주에서 3주 상승 폭발, 상승 상승 폭발하면 폭발이 이게 아니지 않나? 이게 폭발 아니에요, 폭발? 네, 폭발하면 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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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4배까지 상승. 거의, 거의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자, 대박장에서 2에서 3주면 상승하기 시작하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상승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폭발장입니다. 폭발. 주식 올라간 것들 보면 그렇게 많이 시간이 안 들어갑니다. 폭발장입니다. 폭발장. 그래서 뭐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면 들이밀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상승하는 종목들. 저는 이제 상승한 걸 이렇게 분석해 보면 두세 배는 그냥 우습게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야 그 거래 일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휴일 빼고 거래 일수로 2, 3주 정도. 그래서 이 폭발장에 한 개만 잘 먹어도 여러분의 계좌가 따블이나 따따블로 늘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대박장인 거죠. 그런데 우왕좌왕하고 아유 저는 물려 있어요. 뭐 아니면 뭐 2차 전지가 아직은 좋아질 거래요. 뭐 삼성전자를 사시라고 차라리. 그러는 동안 시간은 다 가고 다시 폭락장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아까 뭐 400만 달러, 4천만 달러 붕괴된 외환시장과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거의 지금 주가가 이렇게 버티는 게 끝물에 좀 해먹자 이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 하는 거죠. 특히 비만약 테마가 좀 세게 들어왔지만 개별 종목으로 지금 주가들을 올리려고 사장들이 눈이 뻘게 있어요. 자기네도 하반기 내년 되면 주가 올리려면 눈치를 봐야 되거든. 다 막 개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막 4배 막 해먹고 그러면 뭐 조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사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할 때에 해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번호표가 빠른 거는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갈까 말까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하루하루 거기에 희비, 일비 하지 마시고, 조금은 뭐 텀을 보고 보름이나 한 달 이런 식으로 길게 보시면 큰 수익이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종목만 가능하면 이제 모아서 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후원은 없네요. 참 희한하네. 어쨌든 30%, 50%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은 나오는데 후원은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오늘도 이게 뭐 계속 뭐 그냥 뻘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많이 들죠. 예, 거의 요번 달에 후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초에 하나 있었나? 후원이 너무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분발을 하는데 수익이 나면 좀 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후원이 뭐 100%, 200%안 나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후원이 없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아까도 말했지만 보름이나 한 달 갖고 있다가 이번 장에 엄청난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5월 달에 후원이 없네요. 하나도. 네, 그래서 힘들죠. 급등하는 종목은 어쨌든 계속 나오는데 후원은 없죠. 그렇습니다. 예, 비가 오는데요. 힘들 내시고 저도 어쨌든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엔 또 원품물산이 갈 수도 있고요. 또 뭐죠? 라파스가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가는 이 항공 테마 HVM과 제노코도 뭐 기사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겠죠. 예, 그다음에 뭐 아이원 플러스나 또 이렇게 종목들이 많죠. 갈만한 종목들이. 예, 또 캠퍼스 N이나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또 이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핑거나 갤럭시아 SM 뭐 이런 종목들, ITIG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힘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대박장입니다. 2, 3주에 상승 폭발하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맞는 종목들이 어쨌든 꾸준히 나옵니다. 내가 못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나온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